안녕하십니까. 저는 Google for Startups APAC 담당 마이크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and good evening to all those joining us from abroad. My name is Mike Kim. I am the head of Google for Startups APAC. It is my absolute honor and thrill to welcome you to the Connect 2020.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아름다운 멋진 곳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게이트웨이 인천 송도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셀트리온 인천시와 손을 잡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강 스퀘어 브리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지만 특히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를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외 사업을 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으로 전 세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다른 나라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 투자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The Connect 2020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 글로벌 연대와 협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I'm just going to stop there just for a second and say, it has been an incredibly challenging year for startups and founders around the world. But it has also been an incredibly inspiring year as we see them persevere and we see the resilience. The thing that has always made startups so special is that they continue to persevere despite the challenges. That's what's brought us here today into this conference, to bring together speakers not only in Korea, but from around the world to inspire the next generation of startups moving forward. All right, so the Connect 2020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 글로벌 현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사와 참가자가 이곳의 스퀘어 브리지를 함께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연사들과 100명의 오디언스로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현장에는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고 국내 연사들을 이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내의 스타트업 생태계 리더들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연사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의 현장이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So, before we start, we were very lucky to have a welcome message.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The Connect 22의 개최에 축하하고 스타트업을 생태계 협력 강화를 위해 모인 여러 관계자분들을 감사, 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도착했는데요. 국내의 스타트업 관계자 7분의 메시지를 만나보시죠. Why don't we move over to our welcome message and we'll hand it over to you guys. 신한금융그룹의 신한스퀘어 브릿지 인천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경제자유구역 창장 이원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산업 분야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경제청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인천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유니콘 기업이 될 여러분들의 도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도전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한스퀘어 브릿지 인천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장 김광현입니다. 신한스퀘어 브릿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신한은행은 저희 창업진흥원과 함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새싹 캠프라는 것을 같이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울,
대전 등지에 스퀘어 브릿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죠. 제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상임이사 겸 D캠프 센터장으로 일할 때 그때 국내 18개 은행이 재단을 만들어서 창업자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창업계 마중물 역할을 했었죠. 그 이후에 신한은행은 신한퓨처스를 만들어서 누구보다 먼저 창업자들을 돕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신한퓨처스 랩을 포함해서 이렇게 새로운 통합 브랜드로 스카이브릿지라는 새로운 브릿지로 출범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창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창업을 통해서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창업을 통해서 네이버 같은 회사, 넥슨, 카카오, 쿠팡, 토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만 우리 21세기에 우리 국가 경쟁력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활성화하는 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창업진흥원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부처가 나서야 되고요. 모든 지자체 그리고 여러 민간 단체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나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은행인 신한은행이 스카이브릿지를 통해서 창업자들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창업을 해야만 누군가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창업을 해야만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에는 리스크가 많이 따르죠.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런 창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스퀘어 브릿지가 신한은행하고 창업자들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창업 강국으로 만드는 그런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스퀘어 브릿지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On behalf of German Entrepreneurship Asia, congratulations on launching Shinhan Innovation Growth Platform, SquareBridge. We look forward to strengthening the alliance between German and South Korean startup ecosystem together. Thank you for your continuous support for German Accelerator Next Step Market Discovery Program. We really appreciate the strong network of corporates and mentors that you have provided to help German startups navigate the South Korean market. We are excited to work towards a bi-directional bridge in the near future to also help Korean startups discover the German market. 안녕하세요. 빅벤저스 대표를 맡고 있는 황병선입니다. 저희 빅벤저스는 초기 단계 엑셀러레이터로서 8년간 100여 개의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집다, 크라우드웍스 등의 회수 사례를 갖고 있으며 3년 전부터는 팁스 운영사로서 좀 더 딥테크한 기업들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머스크 대표 박재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한 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책임감이 높아진 이때에 신한금융그룹의 혁신성장 플랫폼인 스퀘어 브릿지의 런칭과 더 커넥트 컨퍼런스의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혁신성장 플랫폼 스퀘어 브릿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많은 벤처 회사들이 더 큰 도약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저희 머스크는 인천 스타트업 파크와 함께 대한민국 바이오 벤처 회사들의 세계 진출 무대를 도와서 세계인들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에서는 흐름이 중요한데요. 전 세계 생산자부터 도착지 최종 수요자까지의 물류에서의 흐름을 연결을 제대로 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트레이드렌즈라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페이퍼리스 트레이드와 가시성을 확보한다면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혁신성장 플랫폼 스퀘어 브릿지의 런칭과 더 커넥트 컨퍼런스의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페이지 어플 콜라비를 만들고 있는 콜라비팀 조용상입니다. 콜라비는 메신저의 수많은 알림으로 인한 방해에서 벗어나서 문서 기반으로 협업을 하고 이로 인해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원페이지 어플입니다. 이번에 신한 스퀘어 브릿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선정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신한 금융그룹과 함께 모든 직장인들이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회사 박성현 상무입니다. 먼저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셀트리온과 지원 프로그램 육성자분들 그리고 스퀘어 브릿지 인천에 적극 참여해 주신 스타트업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신한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인 스퀘어 브릿지 인천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신한금융그룹은 혁신금융 중장기 프로젝트인 트리플 K를 통해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테이션 F와 같이 개방형 혁신 창업단지를 모티브로 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 지역별로 특화된 스타트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데 스퀘어 브릿지 인천을 통해 그 첫 신호탄을 쏘게 되었습니다. 스퀘어 브릿지 인천은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 투자, 그리고 그룹을 진출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을 위한 모든 프로세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한은 여기 계신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스퀘어 브릿지 인천이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메카, 인천의 명소,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컴퓨터 과학자인 앨런 케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여기 계신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서 이끌어내실 성공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밝은 미래를 창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신한금융그룹이 미래를 창조하시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 스퀘어 브릿지 인천 세계로! 응원에 감사드려요. The Connect 22 행사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I'm actually really excited to be announcing our very first speaker. He is the founder of Techstars, and Techstars has actually been a longtime partner of Google for Startups. If you don't know about Techstars, Techstars is one of the largest networks of startup accelerators, and they have a global goal of empowering young founders to learn the basic skills of starting a business. Brad is actually going to be joining us from America, and so we're going to just check to make sure that he can join us. He's going to join us shortly. Let me just check real quick. How are we doing? Is he coming in? If we do have a minute, though, I would like to ask the audience, anyone here from the global? 혹시 여기 audience 분들은 해외에서 오늘 오신 분이 있나요? 해외 아니요?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아니요? No one? Okay, 다 한국. 자격 경험 안 하고 싶죠? Yeah. Well, before we get Brad to join, I guess I'll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Google for Startups. So Google for Startups is a team within Google that has one goal, and that is to take the best of Google resources and support entrepreneurs around the world. And that's why we like to partner with groups like this. This conference, the Connect 2020, brings together people with the same like-minded goal. How do we empower the next young generation of founders to develop a stronger, more inspiring society for all? So if you ever have questions about Google for Startups, you can always visit Campus Seoul. 만약에 구글 for Startups 잘 자세하게 모르시면 그 삼성역 쪽으로 가시면 그 캠퍼스 서울가 있어요. 캠퍼스 서울은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제 젊은 창업분들 항상 구글 리소스, 구글 플랫폼을 항상 그분들을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Well, I'm going to keep checking to make sure technically we can get Brad Feld to join us. He should be joining us right now. I'm going to check real quick one more time. No? Well, let's keep going. We're going to continue to engage with the audience then. Let me ask, where are people from? 혹시 어떤 organization 오셨어요? Okay. Startup Alliance. 너무 멋진 행사. Oh, right there. Startup Alliance. Fantastic. 일단, Brad Feld가 지금 미국에서 들어와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 못 오니까, because you can. Oh, actually, Brad is joining us. So, hey, why don't we, come on, guys. Hey. It's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들어왔지만, so we had Brad Feld joining us from America. No, Brad is not joining us. Oh my gosh, I'm so sorry. 계속 질문 던질게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네. 네? 부산. 와우, 오케이. 다음에는 내년에 커넥트 22는 부산에 하시죠. 네. 회 같이 먹고요. For those joining us from abroad and live,
We're just waiting to make sure that Brad can join us. Before I do that, why don't I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e conference? Actually, now he's really here. I am here. Brad, can you hear me? I can hear you. Can you see me? Hello, hello. Did I join the wrong I way? think it's in the early evening for Brad. And Brad's going to be talking about a post-pandemic global solidarity must be strengthened. Couldn't agree more. Hey, Brad, can you hear me okay? I can hear you. Can you hear me? I can. Welcome to Korea. Thank you for letting me teleport to Korea. Brad, it is absolute joy to see you.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the time to join us. You ru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tartup organizations in the world. So it is our honor to welcome you, and I'm going to hand it over to you. Well, I'm delighted to be here. And you know, I appreciate you all letting me be here. I have just literally made what I would call a phase shift from another event that literally ended at top of the hour. And so what I'm going to do for first is I'm going to give everybody 1 minute to take a deep breath and reset their brains from whatever's going on, including me resetting my brain from the last hour that I was just on a conference. So everybody just 1 moment, take a deep breath, and then I'll talk at you for a bit. That was 30 seconds. That felt like a long time, didn't it? It's kind of amazing when you just sit quietly for a moment in the midst of Zoom land. I'll get started now. So I wrote a book that I think some of you are getting recently called The Startup Community Way. I wrote it with Ian Hathaway. And this book was a sequel to a book that I wrote in 2012 called Startup Communities, which hopefully some of you are familiar with. And in this book, in 2012, I coined the phrase startup community. And I made the assertion that you can build startup communities anywhere in the world. And today I would make the assertion that you need to build startup communities everywhere in the world. And it's been amazing to me to see the globalization and the democratization of entrepreneurship and the ideas behind startup communities take root everywhere. In the new book, The Startup Community Way, we extend a lot of the thinking, and we use the notion of complex adaptive systems to describe how to grow, develop, and evolve a startup community. The interesting and powerful thing about this book was we finished writing the book in February, pre-COVID. We didn't really completely finish the book and have it ready to be in the publishing process until April. So we were able to sneak a few things in the book about COVID. But the very important part of this, in the context of the book, is that we built the entire framework of the book around the idea of complex adaptive systems, or complexity theory. And I'll explain complexity theory with a quick example, but I want to make the point that the COVID crisis that we're in the midst of is a phenomenal example of the collision of multiple complex systems. If you think about systems thinking, there are three types of systems: simple systems, complicated systems, and complex systems. And it looks like now you can see me, and I hope I have the right background on. A simple system is making a cup of coffee. You put beans into a machine, maybe you add sugar and milk near the end, and you get coffee out. It might not be good coffee. Beans in, through a machine, follow a recipe, get coffee. It's a deterministic system with a deterministic outcome. It's a simple system. A complicated system is doing your financial statements on a monthly basis. Lots of different things you have to put together, but there's a recipe. And out the back end of the financial system process,
You get an income statement, a balance sheet, and a cash flow statement every month. But it's complicated. There's a lot of different steps that can be in different orders, but still deterministic outcome. A complex system is raising a child. All of us have been children or have children. If the day your child is born or the day you are born, your parents determine that when you're 25 years old, you're going to go to this school, you're going to like this food, you're going to like these people, you're going to do this profession, you're going to study this stuff, you're going to have this career, you're going to like these sports. In any culture, you can't have a deterministic outcome like that for the child. And the dynamics of what happens to that child changes based on the inputs and the interactions over time, and the interactions not just between the parents and the child, but between everything else that that child interacts with as that child grows, develops, and evolves. That's a complex system. A startup community is a complex system. We separate in this new book the difference between a startup community and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but either one of them, you can refer to them both as complex systems. Now, I mentioned that the COVID crisis is a complex system. It's actually a collision of multiple complex systems. It's a collision of a health crisis, the disease, with an economic crisis.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at's now generating a mental health crisis. And in addition, in the US, it's amplified a racial equity crisis that we've had in our country for over 400 years. These are not independent, complex systems. They're all interrelated. You happen to have a country in Korea that has handled the COVID crisis extremely well. I happen to be in a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that, as far as I'm concerned, has done an awful job of handling the COVID crisis. Very early on, at the very beginning of this crisis, I talked to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Techstars Korea program. I got involved very deeply in a number of things in the Colorado, the state that I live in, the Colorado response to the COVID crisis, both on the health side and on the economic side. I talked to the Techstars Korea MD, and I said, if you could give me 3 pieces of advice, what would they be? And he said, I don't have to give you 3 pieces of advice. I'll give you 1. Wear masks. That's it. 1 piece of advice. Wear masks. This is in February, March, maybe March. In that moment, which I was a believer in wear masks, I started being a very aggressive advocate for mask wearing in Colorado. We rolled that out as a very early state. But if you've paid attention to what's happening in the United States, it's a political issue to wear a mask or not wear a mask. There's very, very little compliance. And it's one of the, not the only, but one of the reasons why we've had such a difficult time managing the continued outbreak of the disease. Another part of it is the lack of understanding that people have around pieces of the crisis that are language from complex systems. Contagion, which we're now all very familiar with because of the COVID crisis, the health crisis, is actually an essential part of complex systems and how feedback loops work. In addition, this notion of nonlinear behavior, where things happen at a pace and then start to accelerate in a geometric way. Again, language from complexity theory. Another language which is very, very powerful is a phase shift, where things look a certain way until one day they look different. And I know you had that. We've had that multiple times in the US with this crisis where, kind of at the beginning of it, people didn't really know what to do with it. And then suddenly there was a massive reaction and a change in our social structure and the way everything worked to try to control the disease. And then as the disease got under control, there would be phase shifts again into different ways of operating and different ways of functioning. If you think about work, prior to the disease in January 2020, if somebody had said, or if I had asserted by the summer of 2020, almost all of us that work in offices
and that do professional work are going to be able to work from home, and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globally, and business will function just fine. Deals will get done, companies will be bought and sold, people will sell products, new products will be built, new companies will be able to manufacture things, but we'll do it completely remote. People would have said, you're out of your mind. There's no possible way that could happen. And yet here we are. So I use it as a backdrop to talk about going forward. And I really want to spend the last 8 minutes or so talking about going forward and the dynamics of that. I do not believe that we are going back to January 2020. I believe very, very strongly that we have accelerated things that were happening locally and globally at many different levels of our society, especially around business, entrepreneurship, innovation, commerce. We've accelerated a number of things by 5 years in the last 6 months. So we are effectively now living, in my mind, in 2025. These were all things that were on a path, but we just snapped forward to that place. A few simple examples. I don't know about the healthcare system in Korea, but I can talk about the dynamics in the U.S. We had in 4 weeks, in 1 month, we made 10 years worth of progress in 1 month in telemedicine. The technology for telemedicine has existed for a decade, and nobody uses it, or very few people use it, because insurance companies don't want to use it, hospitals don't want to use it, doctors don't want to use it, and patients aren't conditioned to use it. Lots of different reasons. But when the COVID crisis happened and COVID broke out and everything shut down, the worst place in the world to go if you were sick, unless you had COVID, was the hospital. If you didn't have COVID, though, you still got sick. Lots of people got sick. Doctors couldn't see their patients because they couldn't go to their office. And in 4 weeks, hospitals and doctors all scaled up and learned how to use telemedicine, and patients embraced it. And yeah, there will be inpatient visits in hospitals in the future, but there are many, many people and many doctors who have completely changed their mode of interaction. They could have done it 10 years ago, but the incumbent dynamics prevented that. I'll assert that there is an endless stream of that kind of activity in front of us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around innovation. And it's a massive, massive, massive opportunity for startups. The amount of innovation that we've seen in the last decade, I think, is going to be dwarfed by what happens in the next decade, because again, we've shifted 5 years forward and we're in 2025. Second, a phrase that I see all the time and I think people grab onto, and I understand why they do, is a phrase, the new normal. I don't think that phrase is a helpful phrase. I don't think that there is a new normal. I think that there are many aspects of our lives that will be permanently changed, some for the negative, some for the positive, from the COVID crisis. I think there will be many things that we do as humans that we've always done as humans, but that we may incorporate into our lives in a different way. And I think that one of the mistakes that people make when they talk about the new normal is they anchor too much on the idea that somehow they'll be able to go back, or will as a society be able to go back to January 2020. And I just don't think that's how it's going to play out. Instead, what I try to encourage people to do is to live in two time frames, to look forward. When you're thinking about innovation, you're thinking about startups, you're thinking about your startup community, you're thinking about where you're going, and to try sort of two mental experiments. One of them is to just live in 2025. Just operate from the perspective that many of these things have accelerated, and that the innovations that we want to have happening are ones that we should just embrace rather than wait for. And incumbent resistance to things
that if you look at it, you're like, I don't know why it works that way. We should move forward and move past it. So that's thought experiment number one. By the way, that's pretty hard and it's often uncomfortable, but it's very powerful for entrepreneurs because, a lot of entrepreneurship is trying to invent the future, create the future. If you move forward a little bit, 5 years isn't that many years, you can still relate to this moment, but you can embrace all that change. The other thing I encourage people to do is accelerate forward to 2040. I read a lot of science fiction. I like science fiction. I have learned a lot from it. And I will say that a lot of science fiction that talks about 2020 that was written in 1980 or 1970 or 1960 gets a lot of things right and a lot of things wrong. If you're a movie watcher or a TV watcher and you like to watch, futuristic things, there's an amazing number of near future shows that get lots of things very, very right. A couple of my favorites, I presume they're available globally. One of them is called The Expanse. It's a 4-season show that, again, gets some things wrong, but gets some things very, very right. And another one that I think is really powerful is Altered Carbon. Gets a lot of things wrong in the future, about kind of where it's going, but gets a lot of things right. When you try to teleport forward 20 years or time travel forward 20 years and envision sort of where things are going to be,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it right. But as an entrepreneur, it'll inspire you to focus on things in your startup and in your company that are more long-term durable than what's immediately in front of you. And I think that that's a powerful part of trying to get things moving forward in a dislocation from this moment we're in. The last comment I'll make about sort of entrepreneurship around the pandemic and sort of the interactions and dynamics are, if you go back to what I said earlier about it being a complex system, it is impossible, I believe, to assert the deterministic outcome of the COVID crisis. Anyone who says the COVID crisis is going to end on this date and here's what it's going to look like, they're just making stuff up. There's no possible way that there's any certainty around any of that. So instead, understanding how all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today are impacting all the other things around your startup, your business, the startup community, and how that plays out, anticipating what can play out, is much, much more important than trying to anticipate a future state at which this is over. And being in that mindset, by the way, is very powerful and very resilient for entrepreneurs generally, because companies themselves, startups themselves, are complex systems. You cannot say, you can make goals on this date, this is going to happen, we're going to release the product on such and such, it's going to have this kind of success, this is what our plan looks like. But as an investor in many, many companies, I can tell you that the only thing I can guarantee you about your plan is that it's wrong. It's not bad, it's good to have a plan, but that's not how it's going to play out. And so you've got to be nimble and flexible and resilient as time passes to get all those things right. So I'll sort of end with that. I think this moment in time has put enormous pressure on us as a species and as a civilization. But I think it reinforces for so many entrepreneurs the importance of flexibility and resistance and the need to constantly be looking forward, because you have no idea when that thing's going to happen that's going to completely upend whatever your plans are or whatever your expectations are. And, we're living in the middle of that in a major, major way. So that's what I had to say today. I don't know if there's Q&A or I don't know if we're done. Brad, well, first of a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hat was an awesome talk. I think the things that you said about living in 2040 is super relevant. Thank you. And also, I think you're right. Child care or raising a child is a complex system. 하나가 진짜 컴플렉스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는
말씀했지만, well, if we could just ask you one question before you leave. You said we are not going back to January 2020. So when you look, and you also said that we should be living to where we are going, 2040. If you are talking to a young Korean entrepreneur and they're looking at 2040, is there a particular vertical that they should be excited about? What industry or vertical do you think would be really exciting them? So I love the question because I'm going to answer it in a way that is indirect. Okay. I mean, you asked me a very direct question, which is what vertical? And I'm not going to answer with the vertical. What I'm going to answer with is a deeply held belief of mine, which is that you should work on what you are obsessed about. You should work on what you believe you are put on planet Earth to do. And as an entrepreneur, the great thing about being an entrepreneur, especially a young entrepreneur, is that that's part of the beauty of being an entrepreneur, is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hings that have opportunity that being able to spend all your time, your work time on the thing you're obsessed about is an incredible luxury. And at the same time, it's an imperative because it's really, really hard to build a successful company. Extraordinarily difficult. And as a result, if the thing you're working on is not something that you're obsessed about, that you care deeply, deeply, deeply about, it's really hard to sustain the energy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The number of verticals that are available to people today that I think are going to be vectors of innovation, they're probably not infinite, but they're so unconstrained. And so put your energy, just my life advice, put your energy against things that you really care about because, time is short. It'll be over before we know it. Absolutely. Brad, thank you so much. You couldn't have said it any better. I think that people have to find what they're passionate about and pursue that more so than a vertica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nd post-pandemic, I invite you to Korea to visit us here in Songdo at the Square Bridge. Join us, I guess, in a couple of years or maybe a year later. I look forward to a future where it's possible. Sounds good. Thank you, Brad. See ya. Thank you. Good night. All right.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 스피커는 이제 한국 스타트업 이코시스템 있으면 다 알겠지만 그 다음 스피커는 블루포인트 대표님 이영관 대표님을 초대했고요. 그 대표님이 이 토픽으로 Changes in the Korean Ecosystem After COVID-19. So Corona 이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 What is the future looking like for Korean startups? So 큰 박수로 이영관 대표님을 그 스테이지로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관입니다. 너무 주제가 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뭘 해도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배운 게 물리라서 물리를 할 때 이런 그 충격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이든지 물리 시스템에 충격이 가해지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억지스럽지만 제가 그 모델을 가져다가 한번 우리가 어떻게 될까? 실은 이건 결론은 풀 수 없는 방정식이에요. 너무 복잡해서. 식은 하나도 얘기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 있어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팬데믹을 좀 생각해보면 또 의외의 인사이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식은 하나도 안 나오니까요. 네. 저도 이걸 가지고 이런 다음 장을 보시면 좀 생뚱맞아 하실 텐데 저도 이렇게 발표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긴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스타트업과 이런 그 스프링 시스템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되게 생뚱맞을 수 있는데 실은 어떤 추가 스프링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추가 움직이는 곳에는 저항이
마찰력이 존재하는 저항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충격을 주게 되면 저 질량이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늘어뜨려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충격이라고 하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가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과 이 질량과 이거를 못 가게 하는 저항력과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게 돼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는 뭐 용어로는 언더댐핑이라고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멈추는 거예요. 만약에 마찰력이 엄청 세다고 하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갈 테니까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이거 이제 오버댐핑이라 그래요. 또 어떨 때는 우리 아파트 문 열었다가 놓으면 굉장히 빨리 0점으로 갔다가 그 0점 근처에서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접근이 돼요. 이걸 이제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해요. 우리 시스템이 사회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팬데믹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좀 억지스럽지만 이걸 좀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복원력을 담당하는 스프링,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이 특징이 있는 질량,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을 계속 방해하려는 저항, 이것이 사회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그거는 우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는 친구들 만나서 놀아야 돼요. 그 즐거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소셜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복원력을 담당하겠죠. 그러면 또 관성은 뭘까요? 계속 우리가 해왔던 거를 계속 편하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문화, 인식, 또 정부에서 뭐 하라고 하면 어떤 그런 규제, 그 다음에 아까 뭐 브래드도 얘기했지만 마스크를 쓰라고 했을 때 마스크를 쓰냐 마냐,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수용성,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의 관성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 예를 들면은 왜 우리가 그럼 예전으로 못 돌아가냐? 감염될지 몰라 라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포감은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옛날로 가는 거에 대한 큰 저항이 될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을 없애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으면 저항을 줄여줄 거예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다면 그런 저항도 줄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IT 기술들, 우리 뭐 줌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복귀하는데 쉽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모든 현상들을 간단한 개념으로 추출해 보면 결국은 복원력과 하려는 걸 계속 지키려는 습성을 가진 관성, 그 다음에 저항으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브래드도 얘기를 했지만 스타트업 생태계가 아이와 같다고 했잖아요. 진짜 복잡계예요. 실제로는 이런 스프링 시스템이 지역마다 다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 다르고 중국 다르고 미국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관성과 스프링 복원하려는 힘과 그 저항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린 또 글로벌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스프링이 이 질량에 하나의 스프링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스프링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이퀘이션은 풀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개념적인 것들 이해하고 아까 대응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대응할까,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 같은 경우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도 최근에 가끔 저희 회사 친구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 즐거움을 계속 포기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난 복원력으로 작용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국민이 되게 좋아요. 시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떤 나라들은 이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은
그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렇게 반대 운동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사회적 관성이 그 사회에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제가 보기에는 백신이 많은 예측들이 있지만 내년 중하순경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책임을 이 백신과 개인한테 다 돌릴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처럼 물론 많이 저지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활동성은 편해질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저항성을 많이 낮춰주는 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생활을 살다가 코비드라는 충격을 딱 받고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활동성이 약화됐다가 다시 이거를 회복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상태로 이렇게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갈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하고 같냐, 다르냐, 또는 좋냐, 나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저 충격이 크면 클수록 저 상태는 되게 엉뚱한 상태에 다른 평형 상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1차적으로는 패닉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반응은 어떤 충격이 다시 와도 1차적으로는 패닉을 겪을 거야. 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안 하고 조심하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첫 반응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극장 안 가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보건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뭔가 그것들을 하는 행위들이 나타나요. 다른 방식으로.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우리 만나서 아예 안 만나다가 이런 화상회의를 통해서 만나고 나 영화는 밖에서 못 보지만 안에서 엄청나게 보고 가상세계로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또 저도 이 2차적인 반응들에 대해서는 정말 의외의 것들이 많았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간다는 거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등산을 가지? 그럼 왜 어떤 현상일까? 그건 어떻게 보면 소셜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그 니즈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어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바깥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찾은 거거든요. 골프장 회원권이 거의 망해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골프장 회원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거에 이제 맞춰가는 상황이라고 봐요. 수입차 소비가 엄청 늘었어요. 성형수술이 엄청 늘었어요. 수입 가구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런 건 되게 예측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복원력이 뭐냐? 자기 만족에 대한 반응 소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떤 산업이 잘 될까라는 거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유보해놨던 어떤 그런 욕구들을 다시 반응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보시면 결국 이제 새로운 평형 상태는 어디로 갈 건가? 저는 다 산업을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투자씬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은 이 회사에서 이 스타트업이 어떤 사업을 하지? 라는 정보를 얻는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투자하는데 저 팀은 진정성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니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되게 정성적인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해석이 필요하고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잖아요. 데이터를 오프라인에 있던 거를 온라인으로 그대로 매칭하는 작업들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업 중에 가장 아마 어려운 작업은 사람의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형사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신문을 해요. 근데 그 친구의 바디랭귀지를 보고 어떤 한 습관을 보고 이 친구 범인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발을 떠는 거예요. 발을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는 알리바이나 어떤 말들을 모두 의심하게 돼요, 형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식적인 거나 정보적인 거는 온라인으로 서류로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하고 거의 100%에 가깝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 봤던 이 사람의 진정성, 열정 이런 것들은 온라인화 됐을 때 정말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새로운 평형 상태에 간다 하면 우리가 만나서 해결해 왔던, 직접 만나서 해결해 왔던 거를 어떻게 디지털의 흔적들을 찾아서 신뢰를 찾아낼 건가, 진정성을 찾아낼 건가, 열정적인 팀인가 이런 것도 알아보는 거에 되게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감형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또는 감성이나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될 거고 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그 스프링 시스템을 다시 이렇게 복원이나 관성이나 저항적 관점에서 그러면은 우리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걸 보면은 우리는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좋은 인재들을 채용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팀을 발굴해서 투자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안 돌아갔을 때는 채용할 때 어떻게 하지? 진짜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해서 좋은 인재를 고를 수 있을까? 분명히 그런 챌린지를 받게 될 거고 또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있던 관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다음에 규제라든지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저항을 줄여주는 식으로 갈 텐데 예를 들면 아까 브래드도 얘기했지만 이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겪은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 어렵다고 했는데 실은 이것 때문에 우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유용성이나 그런 것들 충분히 맛을 봤어요. 깨끗한 환경도 맛을 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규제가 바뀌어서 또는 정책으로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마 이런 보건에 관련된 어떤 수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신뢰 프로세스는 당연히 필요해요. 만나지 않고 신뢰 프로세스 어떻게 구축할까? 그러면은 아마도 지인 추천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추천 프로세스가 엄청 중요해질지도 몰라요. 우리한테는. 신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은 감성이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열정이나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트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성도 마찬가지. 일하는 방식도 지금 어쩌면은 우리도 엄청난 재교육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화상회의 정도로 하고 있지만 이게 더 새로운 평형으로 가면 우리한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일터나 또는 규제 개혁. 지금 어떤 원격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기존 규제에서 풀어주지 않았던 것들을 가치를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새로운 평형에 갔을 때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게 많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스프링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런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런 같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단 그 스프링 사진을 처음으로 봤을 때 저 어떤 쪽으로 어떤 말씀했는데 너무 편하게 재미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I'm really excited about our next topic. Because of the pandemic, we've thought a lot about and discussed what's going wrong and what are the chances and opportunities that have been lost. But there's also new opportunities, new verticals. And so the next topic, the post-pandemic crisis can be an opportunity for new challenges. We're very excited to have a professor from Gachon University. 우리 다음 스피커는 가천대 글로벌
글로벌 경영학교 교수님 전성민 님이 초대합니다. 큰 박수로. 예,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경영대 전성빈입니다. 여기 가천의대가 여기 인천에 있는데 이렇게 인천에 와서 발표할 기회를 얻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가천의대가 사실 예전에 경원대를 인수해서 지금의 가천대가 돼 있고요. 저는 성남에 있는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스타트업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타트업을 직접 차렸다가 이제 망해 먹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해서 제가 교수가 됐는데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제 소개를 하면 사업하다 망하면 교사는 된다. 여기 증거가 있다. 물론 교수님들은 이런 소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던데. 네. 딜버트 카툰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여기 코로나가 이제 벌어지고 나니까, 여기 경영진이 멍청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미국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지만 저도 인컴이 더블 됐으면 좋긴 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코로나19가 들어와서 경제 전반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VC의 투자 패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VC의 투자의 변화가 에코시스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돼서 개별 스타트업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건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숫자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진주만에서 죽은 사망자의 숫자가 2,400명이고 9.11 테러 때 이제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2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진주만이 거의 뭐 100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로, 그리고 이제 뭐 9.11 테러가 뭐 70일간 연속적으로 생긴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의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이 상황이 전쟁이나 대공황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는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 개개인에 대한 그 컨트롤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 기술도 굉장히 발전돼 있으니까 그 발전된 정보 기술을 가지고 개인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하려고 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런 걸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게 요즘 우리 바로 이웃 나라인 중국이 홍콩에 대한 컨트롤도 강화하고 있고 그런 거를 정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점점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니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시장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을 약간 해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자원을 분배한다 그러면 그거의 의사결정이 시장에서 가격을 통해서 이제 그게 결정이 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권한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시장에서 결정하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언젠가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타임라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공짜 오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를 이제 네이버에서 스폰서를 해줘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 직접 가서 보면 굉장히 비싼데 공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봤는데 보다가 이제 든 질문이 왜 나비 부인이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페라 중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왜 하필 나비 부인을 결정하게 됐을까? 그게 사실 예전에 이제 시장에 맡겨두게 되면 시장에서 그 오페라를 볼 사람들이 그 나비 부인을 선택할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공연업계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어떤 하나의 공연을 고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초이스가 정부에 가게 되고 시장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권한,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 왼쪽 슬라이드에 있는 얘기가 이게 그 팬데믹이 오고 난 다음에 정부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이게 이제 금융위기 시절 수준이에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이번 팬데믹에 있어서의 정부 지출이 훨씬 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얘기는 결국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약 몇백 년간 영국의 정부 스pen딩에 관련된 그래프예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점프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금이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 세금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아까 스프링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올라간 세금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이런 팬데믹이 생기면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서 시장의 역할이 좀 제한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벤처 캐피탈은 어떤 투자 패턴을 갖게 되냐?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샌프란시스코의 마크 케니스 교수님이 지난 16년간 이렇게 쭉 관리해오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게 벤처 캐피탈 컨피던스 인덱스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8년에 이제 굉장히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이제 컨피던스 레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절에는 어떠냐면 이게 지금 값이 여기 써있지는 않은데 2.3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서가 시작되고 16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VC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도 투자가 좀 약해지고 지금은 더 약해지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거는 2000년 이제 3분기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다시 많이 올라갔어요. 그 위에 있는 그래프는 투자의 건수를 표시하고 있고요. 밑에는 투자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는 확연히 그 금액과 수가 좀 줄어드는 패턴이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3분기 집계한 결과를 보면은 사실 조사한 걸로 따지면 두 번째로 data in Q3 shows that Q3 2020 is the second highest ever. 이런 어려운 So how we 상황에서 see 투자를 계속하고 있을까 이런 decide to do the investment 그런데 in 이거를 difficult 조금 내용을 situations. 나눠서 보면 If we can divide the content, 조금 한 단계 내려서 보게 되면 이 딜 자체는 저렇게 이 deal 특이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it looks like an 투자가 시리즈 단계라든지 시리즈 but A 단계는 investment 여전히 in the 훌륭하게 C 줄어드는 deal 것을 보실 or 수 the Series A, you 오히려 can 좀 still see the 단계에 constant drop. 해당하는 시리즈 D라든지 이런 경우에 Series D, 늘어나게 됩니다. you 그러니까 can see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increase. 벌어질 가능성이 So 높냐면 ultimately, 얼리 we can 스테이지에 있는 expect that 스타트업들은 the 투자가 early 더 stage 어려워지는 상황이 startup will have more difficult 그래서 situations 이게 to 어떤 get investment. 왜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럼 Why this pattern is 들이 showing? 를 관리하는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Manages fund,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자기가 which sees 내기 위해서는 portfolio,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익률을 맞추려면은 굉장히 The 불확실성이 level of 커요. income 그런데 is very uncertain. 이미 있는 포트폴리오에 집중해서 But 투자를 if they focus on the existing portfolio 시키거나 상장을 시키거나 by 이렇게 either M&A or 벤처 캐피탈에 관심이 listed 얼리 in the 스테이지보다는 stock market, 리스테이지 so the 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venture 얘기입니다. capital is more focused on the 그래서 여기 이제 existing 금액 portfolio. 관련돼서도 특히 여기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시리즈 D 같은 경우에는 Data, 어마어마하게 Series 이렇게 D, 점프하는 그런 패턴을 볼 You 수가 있어요. see the big jump. 근데 이런 현상은 이렇게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It's not 중국에서도 이제 just 거의 같은 패턴을 occurred in the 보이거든요. US. Same as 이 China. 시드 단계에 있는 거 이건 2020년 이제 1분기, 3분기 데이터는 아직 안 This 나왔고 Q3, 1분기 데이터만 보시면 역시 이 but if 경우에도 you look at the 급격하게 Q1, 시딩 there's a 단계는 줄어드는 rapid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반면에 레이 스테이지는 앞에 But the 시딩 late 단계보다는 이제 좀 덜 줄어드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hows a lesser decrease 그래서 compared 지역별로 to 이렇게 seeding. 보면은 이제 중국의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이 When the corona 우한이잖아요. 그게 occurred 이제 in 우한이 Wuhan, China, 후베이 지역에 the first 있는 place 이제 도시죠. 근데 여기 is located 지역별로 in 이걸 Hubei. 좀 표시를 하고 있는데 So I just marked 또 VC 투자가 by 최근 regions. The VC 10년간 investment 급격히 in 성장하고 China 있고 has 처음에는 grown 이제 VC 투자가 over the past 베이징, 10 years. 상하이, Beijing, 셴지안 Shanghai, 이런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원래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were the 요즘 focus 이게 area of the 스피오버 되는 VC.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But now 있거든요. 가령 we see the spillover. 북경 같으면은 이제 북경 주변의 후베이 States. 지역이라든지 For example, 상하이 like 같으면 그 주변의 저장 지역이라든지 Hubei 아니면 or Shanghai, the 어, around regions 창사에 집중됐던 became 이런 focused 지역이 나중에 markets. 후난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There 사실 are more expansions 지역까지도 that you 이런 can 게 see. 확대되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지도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만 The map shows 이게 지금 뭘 표시하고 있냐면 이 빨간 지역일수록 작년 대비 red VC 투자가 area 얼마나 많이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shows how much 이제 아주 VC 빨갛게 investment 표시되어 있는 is 거는 decreased. 작년 대비 투자가 거의 한 10%, 20% 정도까지 그러니까 즉 한 8, 90%의 Red VC mark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shows that 있다. the 30 to 그러니까 작년 대비 40% 아주 of the 어마어마하게 decrease in 줄어든 terms of 상황이 investment 나타나고 있는 거죠. is occurred in those areas. 다시 미국 얘기 조금 더 드리면요. I'll just talk 아까 about the 그 US. 시리즈 D는 그럼 투자를 많이 Series 받는다 D,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get more 이것도 investment. 사실 몰리는 쪽에 더 집중되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This 있습니다. will have 스페이스X나 differences 에픽 that 게임즈 같은 investment will 아주 be more 잘 focused 알려진 on 사실 certain 스타트업이라고 parts. 부르기도 힘든 회사들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인데 The 이런 large 회사들에 companies, 지금 투자되는 규모도 뭐 1.9빌리언이면 거의 the 2조 level 원 of 가까이 되는 investment 돈이잖아요. is 이런 more like 돈들이 지금 투자가 2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llion 스타트업의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trillion. 지금 So 투자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only stage 있어서 startup 또 gets 앞으로 어려운 is very 상황이 연출될 limited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investment. 됩니다. 분야별로 좀 따져보면 어느 쪽에 By 그래도 투자가 industry 좀 이루어지냐 그러면 sectors, 인터넷 분야하고 헬스케어 분야에 internet and the healthcare are 그거는 the 이제 biggest 아무래도 우리가 원격 area.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If you 인터넷 work 인프라스트럭처를 remotely, 이용해가지고 internet 스타트업하는 분야가 더 파이낸싱을 많이 받는다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it has to be used, so they get 근데 이것도 그 내용을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you look at that, 스테이지별로 좀 다른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you can see 여행은 that 아주 it shows 급격하게 많이 different 줄어들었습니다. stages by 이제 작년 대비 얼마나 투자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and 데이터인데요. comparing to the last year. 여행 this 같은 is the 경우는 data, 작년 대비 how much 거의 investment was 50% 이하 received 수준에서 지금 for 투자가 travel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industries. 시드 They get like a 단계가 이제 한 50% 50% less 수준인 investment. 거고 뭐 시리즈 A나 B 정도 50% 가면은 means 거의 C 75% level. 마이너스 75% Series A to Series 한 20,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작년 대비. They get only 20% of the 그 investment compared to AI도 the last year. 좀 큰 AI 단계에서는 오히려 또 많이 줄어드는 그런 패턴이 있겠습니다. 이건 뭐 shows the pattern 자세만 of 저도 decrease. 좀 뭐 그 이유까지는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긴 I cannot 하겠는데 really explain 스테이지별로 좀 why 타격을 받는 패턴이 좀 there are 다르다 이런 말씀. more patterns that is impacted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depending 컨펌 on 되지만 stages, 여행 분야가 가장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 especially 뭐 in 이거는 travel. 당연한 We 얘기인 것 show 같습니다. less and less investment. 한편 유니콘은 오히려 숫자가 유니콘.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Unicorn 이거는 first 또 rebounds.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규모가 큰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들이 몰리고 있는 패턴이 Big 나타난다. siz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rtups 그러니까 will VC들도 be more 이런 focused 언서턴티,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to 투자가 resolve 잘 되는 uncertainty. 회사한테 몰려가서 투자할 가능성이 VC 크다는 is 거죠. 그러니까 concentrated 유니콘이 on those 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앞으로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ig startups. 또 다른 한편 그 And M&A나 IPO를 통한 엑시트의 숫자도 M&A 굉장히 and 늘어나고 있습니다. IQ exit 그러니까 is 2000년 increasing 1사분기 뭐 그리고 compared to 1사분기 Q1 엑시트는 뭐 코로나 직접적 타격이 별로 없었을 2020. 테니까 2사분기 보면은 그 수가 줄어든 and 걸 보실 수가 Q2 있죠. you see there is a 특히나 이제 decline, M&A 같은 경우에 이제 especially 뭔가 회사를 인수한다는 merging. 게 이제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굉장히 줄었는데 Should be very 3분기에서는 굉장히 conservative.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But 이제 VC들이 펀드를 we see 운영하면서 엑시트해야 significant 되기 때문에 increase 이제 because 회사가 어느 정도 VC has 규모가 to do 되는 the 회사들을 exit by 내보내는 거예요. managing the fund. 예, 이게 이제 뭐 미국만 이런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른 This is not 아시아 just a pattern 지역이나 유럽 generated 지역에서도 in 이런 패턴이 US.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런 Also, you can see the same 거고요. pattern in 그러면 Asia.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투자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So 그럼 these are the 스타트업 changes in the investment 에코시스템에는 and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investment.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But how does it impact to the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ecosystem? 일단 받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이게 뭐 아주 당연한 얘기죠. 특히나 It's 얼리 very 스테이지에 있는 difficult 회사들은 situations that the 투자가 startup, 어려울 거라고 especially 예상이 those in the 됩니다. early 그런데 stage, 하지만 정부에서 경기 the 부양을 government 목적으로 해서 더 스pen딩이 is 늘어날 가능성이 changing 많이 to 있습니다. boost 그러니까 the economy. 시장은 So they want to 작동이 잘 increase the 되고 spending. 정부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건 여전히 So the 일맥상통하게 government power 고집되는 현상들이 is becoming 일어날 것 stronger. 같고요. 특히나 VC들은 투자 패턴이 Especially 기존 VCs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investment 방향으로 pattern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will 겁니다. be focused on strengthening. 그리고 이 에코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In terms of the 스타트업들은 ecosystem. 투자에 소극적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이런 걸 뚫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How are we going to 생각을 do 해보면 the passive 기존의 investment?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일할 방법을 자꾸 Portfolio 찾아봐야 in 돼요. the past, we have to 그리고 find out a way that we VC들이 can collaborate.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And 놓을 가능성이 VC 많기 needs to 때문에 put 얼리 more 스테이지 스타트업들도 efforts. 이미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VC Early stage 포트폴리오로 들어있는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일하는 방안, 엑시트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런 find a 쪽으로 way 전략을 짜는 to 게 find the 적절하리라고 to 생각합니다. help the 그리고 뭐 exit. 엑셀러레이터라든지 Accelerators 인큐베이터라든지 and 그런 데서도 incubators.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실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Because of the corona, they 비대면으로 get 어떻게 a 이걸 lot of 핸들링 할 수 impact, 있는지 이런 거에 and 대한 they have to 대응을 find a 많이 way 해야 to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handle.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펀딩을 Incubators and 도와주거나 그다음에 accelerators 이제 사업에 usually 조언을 help 해주거나 funding, 네트워킹을 해주는 giving 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advices. 되는데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이제 위축돼 있는 현상이 있는데 It will be a 그걸 constraint. 비대면으로 These 어떻게 잘할 수 activities will 있을 also be 것인가. 오늘 constrained. 같은 And 행사 how are we 같은 게 going 아주 to do 대표적인 예가 될 by 것 같은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not doing it in a face-to-face way?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One of the most 이제 important thing 정부의 역할이 is 지금 the function 중요한 of the 상황인데 government. 한국에서도 이제 In 모태펀드 Korea, 이제 한국 벤처 투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Korea Venture 여기서도 Company 이제 is 벤처 operating. 캐피탈들이 요즘 So the 이제 venture capital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지 않는 패턴을 보고 한국 벤처 투자가 does 얼리 not 스테이지 직접 like to 투자한 한국 벤처 invest in the 투자 early 모태펀드 stage 운영사인 startups. 한국 벤처 투자가 얼리 스테이지 This 투자를 company 직접 하는 그런 directly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런 invest 얼리 to the early 스테이지를 위한 stage. 정부 지출 같은 것을 타겟팅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Targeting government 마지막으로 expenditure is going to be 그럼 a way to 스타트업들이 가져야 될 전략을 what kind of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strategies 건 이제 the 버텨야 됩니다. startups should have. 지금 You 가장 have 중요한 게 to 버텨. sustain. 근데 이제 이 경영학적으로 보면요, 이 In the 미국 비즈니스 perspective of 역사를 the 보면 management, businesses 1970년대, 80년대 이제 오일 쇼크가 오면서 in 굉장히 US, 어려워졌잖아요. there has been an oil 그러면서 이제 shock 경영학적으로 and 프레임워크가 economy 만들어진 게 bad. 경쟁 전략, 경쟁 우위 뭐 이런 경영 전략이라는 분야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There's a management 뭐 잘 알려진 strategy. 마이클 포토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newly 분들의 set. 프레임워크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어떤 패턴이 있냐면 처음에 굉장히 안 좋아지면 What's the 나빠서 많이 pattern? 합니다. 상황이 When 어려워지면 things go wrong, you 그래서 want to 경제 blame 우위라는 게 뭐냐면 others.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는 게 이제 Priority in 경쟁인데 economic 근데 이게 계속 안 좋잖아요? 그럼 priorities 어떻게 되면 잘못을 is 자기한테 finding the 찾겠어요. way
But 그래서 if 이제 the 내가 잘하는 건 situation 무엇인가, continues to be 자기 wrong, 성찰의 then 시간이 있거든요. they 그래서 이제 have a reflection time. 이런 쪽으로 이제 이론이 변경되기 시작하거든요. But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the theory 그동안 우리가 behind changing 린스타트업 얘기를 하다가 좀 안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니까 옛날처럼 린스타트업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린스타트업이라는 게 린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왔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제조업이 어떻게 그런 검소한 상황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프레임워크였는데 그걸 스타트업 분야에 가져온 게 린스타트업이거든요. 근데 요즘 자금이 많아지다 보니 린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다시 린스타트업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버텨야 될 건지 린스타트업 방법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V자가 될지 뭐 U자가 될지 뭐 L자가 될지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외부의 변화보다도 스타트업 제가 보기엔 한동안 오래 간다고 보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자체적으로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얘기, 그런 그런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이제 1918년 창업한 제니스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미국에 대표하는 이제 전자제품 회사죠. LG전자의 인수가 된 회사이긴 한데 이 회사가 1918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스타트업은 뭐 다 망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큰 회사가 나올 수 있고, 웨이골드 같은 이런 회사도 1918년에 창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알리바바의 마윈이 1999년에 창업을 하잖아요. 그게 닷컴버블 정점에서 창업을 했다가 한 2, 3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윈이 뭐 특강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Today is tough, tomorrow is tougher. The day after tomorrow we will be happy. 그러니까 버티면 경쟁자 다 죽기 때문에 나중에 해피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타트업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너무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교수님과 같이 그 옛날에 창업했어요. 저도 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교수님 될 수 있으면 my wish. 필요하신 건 있으면은 지금 준비해드리겠다고 안내는 한 번만 해주세요. Okay, so we're going live here, and if you need a receiver, is that what we're asking for a receiver? Just let us know as we're going to be heading into a panel session now. So there's got to be one more person who's going to be joining us on this panel talk, and it's Ian Hathaway. Ian Hathaway is the senior director at Techstars. He's leading ecosystem development and also was the co-author of the Startup Community Way. So 한 명 더 우리 패널 톡에 들어올 건데요. 그분이 Ian Hathaway. Ian Hathaway는 지금 미국에서 아마 비디오 콜로 들어올 건데요. The next session panel topic is really about discussing in depth what our speakers talked about, which is post-pandemic. What are the challenges and how will we come out of this? So, 일단 지금 들어왔죠? 아직도? No, not yet. Okay. 일단 그러면 먼저 전성민 교수님 초대하고요. 이영관 대표님, 블루포인트 대표님 초대하고요. Alrighty. Head over here. We're going to walk to our panel area. Alright. We're going to give it a minute or two just to make sure that Ian Hathaway can join us. But first of all, I guess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in Songdo. It's an early morning, and we have a live audience here,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again. Should we begin, or should we give it one more minute for Ian to join? Yeah? Okay, well, why don't we begin? This is kind of the new normal. We're always kind of going on the fly, and we don't know what's going on, technical difficulties, but this is fun. Ian? Hey, Ian, how are you? Hey, I'm great. Thanks for having me. Can you hear us okay? I sure can. Well, welcome from Korea. It's an honor to have you. Thank you so much. Yeah, it's a pleasure to be here. Thanks for having me. So we just finished the session talking about kind of what the post-pandemic world will look like, the challenges startups face, and then what new opportunities will arise.
So we just wanted to have a panel talk, and one of the first questions I actually wanted to ask was, I'm going to go back and forth between Korean and English, so bear with me, Ian. 일단 그 투자자 입장으로 보시면 이제 지금 포스트 팬데믹 말씀 많이 했지만 지금 만약에 투자 받았으면 a lot of founders are wondering 지금 financial management 이제 막 앞으로 뭐 어떤 포스트 팬데믹 시장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투자를 받았으면 how do we ride out the crisis?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그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혹시 팁 있으시면 투자자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Ian, I was just asking before we talk about post-pandemic activities, in the perspective of an investor or for startups who have received funding, how should they manage their funding that they've received through this kind of crisis to survive? So any tips or advice? 혹시 대표님 혹시 좀 팁 있으시나요? How do they ride through this? 네, 실은 작년에 큰 스타트업들의 운명을 갈랐던 게, 작년 말에 투자를 받았던 회사하고 작년 말에 투자를 못 받았던 회사가 굉장히 그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 밸류 내고를 하다가 협상이 좀 안 돼서, 투자를 못 받은 회사들은 진짜 올해 들어오면서 거의 투자를 못 받은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받은 회사들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게, 이제 생각했던 상황들이 이제 계속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가설을 검증하면서 가는 건데, 그 검증된 가설이 이제 상황이 틀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어떤 투자를 본격적으로 사업 집행을 하기 전에 다시 자기가 검증했던 가설이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효한지 그걸 검증하는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그게 이 상황에도 괜찮다 했을 때 투자하는 게 사업을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잘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무당은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 무당이 기우제를 지내면 항상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할까요? 뭐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비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하려면 굉장히 체력이 일단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이렇게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처음에 오버페이스를 하고 나면 비 올 때까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퍼시스턴스 그걸 갖기가 어렵다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긴 안목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지금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어려움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So just to kind of summarize things up a little bit, basically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startups that received funding at the end of last year and who didn't. And so this year is a major challenge. One of the things that was brought up was that they have to be incredibly diligent, mindful of their spending, and to be, as you said, to persevere and to continue to be mindful of that. Ian, any thoughts on, as you work with startups around the world, what advice you've been giving them this year to kind of ride out this pandemic and how to manage the funding they have received? Yeah, I mean, I would just reiterate what was already said. A couple of things that I would add to that is that, of course, it really varies based on the stage of the company and the sectors you're in. Some sectors are actually being strengthened in the pandemic world. Some sectors have just really been hit hard. I think, when we talk about the various stages, right, you mentioned companies that have received funding already versus those that haven't. I think it's more, in the United States, at least, we really haven't seen a drop off in aggregate activity. In fact, according to my analysis of the data, I think we'll have more venture deals this year than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except for the peak of the dot-com bubble in 2000. So we're on pace to hit near records. However, the mix of the stages is changing, right? So if you don't have pre-existing relationships with investors, that can make it more difficult. What I see happening is a lot of investors are doubling down on those existing portfolio companies, putting more money into the stronger companies.
specifically. For the startups themselves, I would just say communicate early and often. Be proactive with your investors. Explain to them how the COVID crisis is affecting your business. And same thing with your customers, getting an understanding from them, how it's affecting them. Obviously, that's affecting your bottom line. And then the third thing is just be prepared to talk about how you're adapting in this pandemic world. I'm mentoring startups all around the world, as you mentioned, and or advising or investing. And the thing that I'm hearing most is, in every single pitch, it's the first thing is, how is your business different now? And what will it look like going forward? I think as we move through this, I'm more optimistic about the strength of the businesses moving forward. I think they'll be more resilient and more focused on the pressing challenges that we're facing as a global society. Ian, you brought up a really good point, so I just want to add one more question to that. You said some verticals are growing in terms of venture funding. What are those verticals? Where do you see investors kind of pouring money into now? Yeah, I mean, anything related to distributed computing, right? So cloud has been really strong. I know of some DevOps companies that have done really well. For example, others have been harder. I've worked with some consumer companies that have had a really hard time getting financing. One company in particular that I work with in London seemed like we weren't going to get the financing round through, but it ended up being 3 times larger than what we expected. So it's kind of a weird environment for consumer. Obviously, the previous speaker, I caught the tail end of that presentation. Things like travel have been really hard hit, but the strongest have really been, we're seeing investors doubling down on computing resources. That's very cool. Actually, I'm going to kind of ask the same question, but kind of more in a Korea-centric way, which is 그 한국 시장을 보시면 이제 I think Brad Felty 말했지만 이제 미국 시장은 그냥 마스크를 끼라 그러면 마스크를 안 끼고, 근데 한국은 바로 끼고. Forbes, I think, or Business Insider said that Korea is one of the most innovative countries in the world. So I think, as 교수님들이 말했지만, there's an opportunity for us to be more innovative and actually be more proactive. What makes the Korean ecosystem, you think, more forward-thinking, or what areas do you think Korea will lead? 다른 나라를 비교를 하면 이 딱 post-pandemic에 나오면 what areas do you think 다른 나라를 못 추격했다? 한국은 더 앞으로 발전한 거 vertical 혹시 있나요? Too good? So Ian, I was just saying the Korean ecosystem is very unique in the sense that I think it's very innovative, very forward-thinking. And I'm just wondering, what makes the Korea ecosystem different from others? And where do you think Korea will lead post-pandemic? And what verticals that other ecosystems may not be able to follow through? 그냥 제가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콘텐츠 이런 쪽이 실제 의외로 예전에는 이제 어떤 스토리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정해지면 만드는 제작 작업들에서만 좀 강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그런 것들 스토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또 유튜브나 이런 이제 온라인 채널들로 이제 퍼블리싱을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한국에는 되게 컨텐츠 제작 능력과 기획 능력이 좋아지면서 지금의 온라인 시스템하고 맞아가지고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Couldn't agree more. Basically, Korea is incredible at developing content, and I think if you even look at the Hallyu Wave and other things that we make, it's very addictive, and especially around gaming, it's also content. So that is a vertical I think Korea will do very well.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큰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발표에서도 쭉 보여드렸지만 자료가 대체로 다 미국 자료나 중국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한편 이제 저도 지금 벤처 창업학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가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이 정부가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데 약간 뭐 이렇게 뭐 민심, 정치 뭐 이런 거를 강조하려고 막 전통시장에 가서 사진 찍고 막 자꾸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인더스트리 굉장히 변했고 지금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그 일자리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적으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을까 사실 걱정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 지원하려고 자꾸 그러고 이런 그 이번에 혁신의 기회를 삼아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한 연구와 뭐 디베이트를 하고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지금 안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창업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겨서 창업을 못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원도 받지 못하고 회사도 만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just noticed 우리 공통 질문도 받았는데요. Before the conference, we actually received a series of questions. So I actually just want to make sure that those who submitted those get their questions answered. So the first question was, there are many changes due to the COVID-19. What do you think was the biggest impact for startups? And what do you think is the first countermeasure? Why don't I send that up to Ian? Ian, what are some of the biggest impacts you've seen because of this pandemic on the startups you mentor? Oh, is it audio? We are out of audio? Okay. Well, we're going to ask you two then. Any, you back, Ian? Oh, that's my apologies. I was on mute. No worries. That's probably the line of 2020. You're on mute. I think I've said that. Yeah. So I started with a joke by saying, you said, what are the biggest problems? And I said, how much time do you have? What are the biggest impacts? Obviously, there's been many. I mean, one of the things has been, right, we've been so focused on driving physical density, right? Co-location has been important, super critical for innovation, engineering teams, creative teams, right? And now we're kind of being pulled away from that. We mentioned before, we've talked about deteriorating balance sheets for corporations, major customers for startups, right? These dynamics around funding regimes and relationships, right? It might be easier for founders with experience and existing relationships with investors versus new entrepreneurs who maybe haven't raised funding before or don't have those relationships. That's all pretty well advertised. One thing I would like to add, just because it's something we care about at Techstars, and Brad Feld, who was here earlier, has been a leading voice on this at startups, is around mental health issues, right? We're very isolated, right? We're used to socializing, and we're looking through these screens constantly. It's nice to see some of you together in person, but I'm spending a lot of my day like this and not with my colleagues and the rest of my network. And so I just want to call that out as something that is a real thing. And, the solution for that is to do things like this, to have community events, to reach out to each other, to check in and, just have empathy for the challenges that we're all facing, these new challenges of working inside of our homes, nearly every day of the week. Ian, first of all,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up such a vital point, which I think sometimes gets overmissed this year, which is mental health. A lot of people are working from home. Even in Korea, a lot of companies have been at home, and that means people are stuck in a room all day doing video calls, and that does a number on mental health. So I think moving forward, all of us in the ecosystem, whether we're founders, we're mentors, we're investors, we're professors, we have to be mindful of the challenges and the difficulties so many of these founders are going through, and to be supportive of the mental health issues. We only have about 8 minutes left, and one of the questions I really want to ask the two panelists here is, 한국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작아서 항상 창업 목표는 글로벌 해외를 나오고 싶잖아요. Would you say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is now the time to go global? 아니면 지금 만약에 한국 창업 advice would be 지금 좀 안전하게 해외 파트너 찾지 말고 그쪽에 투자하지 말고 한국에 있다. What would you say? Is now the time to be ambitious, or would you tell a young founder in Korea, no, 지금은 그냥 내년 기다리고 절대 해외로 나오지 마라.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저희도 이제 저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들 해외에 대한 대응들을 보면은 실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의지나 열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의료 임상을 뭐 호주나 뭐 유럽에서 해야 되는데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절대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좀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따로 찾아야 되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대응 중에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대한항공이 처음에는 수익이 그 여행 급감하면서 수익이 엄청 떨어졌는데 얼마 뒤에 다시 수익을 많이 내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봤더니 그 사람 실는 그 칸을 다 진칸으로 바꿔가지고 화물 수송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원래는 이제 화물로도 한 세계 6위 정도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글로벌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상이나 그런 거 못한다고 하면 실은 뭐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는 어딘지 예를 들면 저기 시장은 좀 작았는데 저긴 나중에 하지 막 이랬지만 더 좀 가기 쉬운 곳들을 먼저 고른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의 임상들을 더 프로그레스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좀 아니면 사이언스나 또는 그 파이프라인들을 더 넓힌다든지 그래서 어떤 성장의 방향을 글로벌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There was a lot of good things to unpack there. Out of time, I'm just going to reiterate one thing in English that I thought you said really well was, if your plan was to go to a larger market before, now may be the time to reassess where you go. And sometimes a market that you didn't think was important, a smaller market, might be the time to do that. Ian, the question I asked was just, one of the biggest goals of Korean startups is to go global. And so is this the time to go global or not?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글로벌에 도전하는 건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제가 아까 발표들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버텨야 된다 그랬잖아요. 버텨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돈은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구하냐? 그럼 매출, 대출, 투자, 이런 세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글로벌이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당 얘기 제가 드리면서. 그래서 기우제 지내는데 너무 초반에 오버페이스. 가령 우리가 글로벌 하겠다고 그 나라에 직접 오피스를 만들고 뭐 사람을 한 명이라도 뽑으면 그게 거기서 들어가는 돈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벌써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출을 해가면서 하는 방법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경쟁력 있는 인더스트리 같은 게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요즘 빌보드 1등, 2등을 우리나라 가수가 하는 일도 벌어지는 이런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까 매출, 대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건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줌 미팅하고 엑셀러레이터 만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ow, the time is going really fast. We have 5 minutes. Ian, while I have you, I'm just going to ask you a quick question. Just be mindful we have 5 minutes. One of the markets that Korean entrepreneurs really want to go to is obviously the United States. If you can give one piece of advice for a young Korean entrepreneur who wants to make a partnership right now in this pandemic time and to go into the U.S. market, what would you give them? How should they approach that? Yeah, just quickly, the best thing I would say is to use your existing networks, right? I think that right now is a time where we have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reach a global network, global marketplace, due to the fact that everyone's working in this distributed virtual environment. But at the end of the day, this really comes down to relationships. Those take time to cultivate. One of the advantages we have at Techstars is that we have this distributed network worldwide, which allows us to leverage those relationships in multiple markets. And so for me, the situation, there's a potential for unprecedented leverage, but at the end of the day, it's good old fashioned relationship building for me that is the first order of business before you consider getting into a new market. Absolutely. Relationships really matter. So people should get on LinkedIn and start to network as much as possible. We're at our final question, and just wanted to ask, 만약에 지금 창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시작하고 싶어요. Would you say right now to a young person in Korea who wants to start
시작을 안 했지만 start now, wait till next year. What's the quick, simple answer?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라고 뭐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런데 센터도 만들고 거기 뭐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 진출 관련된 지원금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절대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진행한다면 충분히 스타트업을 진행해 가고 좋겠나 있습니다. Moderate number to a large number of connections and high value. 피치를 많이 들었으면 지금은 만약에 피치를 들으면 좀 나중에 조금만 기다리고 아니면 would you encourage someone to say 지금 시작하는 게 맞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좋죠. Love it. 네. Yeah.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사회가 안정적이면 기존의 플레이어들하고 경쟁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엄청난 쇼크가 오고 판이 흔들리고 이러면은 새로운 어떤 기회나 이런 틈들이 생기는 게 많고 또 그런 것들은 다 새로운 도전자들한테는 엄청난 기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유심히 살펴보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전 좋겠어요. Couldn't agree more. Now is definitely the time to start. Ian, I'm going to give you the final question before we head into lunch. And that is, you wrote an incredibly inspiring book to empower young entrepreneurs globally, not just the United States. If you can give one remaining kind of words of encouragement to those who are trying to blaze a path right now during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imes in world history, what would you give them? It's to remember that this moment in time will end. Make the most of it. I'll refer to two things. Paul Graham wrote this great essay called Do Things That Don't Scale, right? Now's the time. There's always time to get the house in order, to get your business in order. But to say that to persevere through this pandemic, this time of distance, it will end. And I think on the other side of this, we're going to have much more gratitude for community. We're going to have stronger ecosystems and more vibrant relationships as a result. And so my message is just keep doing what you're doing, stick with it, and see you on the other side of all of it. Awesome. Fantastic. Ian, post-pandemic, we're inviting you to Korea,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host you here in this wonderful Square Bridge Park. This concludes the first session of our conference. We're going to head into a lunch session, and we're going to start again at 1.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온라인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세션 1은 마무리하고 지금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이제 1시 오후 한국 타임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Thanks everyone.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Ian. Good to see you.